자, 성종은 후궁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욕을 거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종은 술 잘 먹고 그 다음에는 여자 좋아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조선 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호색환이라고 하면 당연히 연산군이죠. 그런데 이 연산군의 그런 면모가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에게서 온 거예요. 이 성종은 술을 몹시 즐겼고 색도 밝힌 게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든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은 주요순 약을주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낮에는 요순과 같은 임금이고 밤에는 걸주와 같은 임금이었다. 이게 하나라고 은나라의 마지막 왕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주지육림이라 그래가지고 못에다가 말하자면은 이게 술을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 이 고기를 갖다가 숲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기생들을 끼고 놀았다. 이게 걸왕과 주왕이 한 짓거리인데, 이런 거 밤 되면은 이런 짓거리를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별명이 주요순 약을주, 낮에는 요순이요 밤에는 걸주다, 뭐 이렇게 할 정도예요. 성종이 술을 엄청 좋아했는데 술을 마실 때는 많이 먹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잔에 마셨어요. 그런데 이 성종이 하도 술을 좋아하니까 종친 중에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산슬림이라는 책에 보면 이 얘기가 이제 전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임금은 큰 술잔으로 술 마시기를 좋아했다. 맑기가 물과 같은 옥술잔 하나가 있었는데, 임금은 매양 술이 취하면 다른 신하에게도 이 술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종실 사람 하나가 술을 마신 뒤에 이 술잔을 소매 속에 넣고 일어나 춤추다가 일부러 땅바닥에 넘어지니 술잔이 산산이 부서졌다. 이것은 임금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은근히 비판하는 뜻이었다. 임금도 또한 그것을 허물하지 아니하였다. 이 정도로 술을 좋아했다 이거예요. 이 술 좋아하는 사람은 다 또 색 밝히는 게 또 문제죠. 자기 후궁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생들을 이 궁궐로 몰래 불러 들어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곤 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왕으로서는 사실은 잘 하지 않는 짓이죠. 이런 왕은 별로 없었어요. 기생을 갖다가 궁궐로까지 끌어들이는 왕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기생 중에 소춘풍이란 기생이 있었는데, 이 기생에게 사실은 성종이 너 혹시 내 후궁할래? 뭐 이렇게 제의했다가 거절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또 오산슬림 초고에라는 오산슬림에 나오는데, 이 소춘풍이라는 이 기생은 함경도 영흥에서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어요. 함경도 영흥이라 그러면은 이성계의 어떤 터전이었죠. 거기에서 이름난 기생이었는데 소춘품, 그러니까 봄바람에 웃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아주 절색이라는 말을 듣고 성종이 그녀를 궁궐로 불러 들어가지고 후궁을 삼으려 했다. 그래서 궁중의 별전에서 소춘풍을 앞에 놓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녀에게 물었다. 오늘 밤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너의 뜻은 어떠하냐? 이렇게 했단 말이지. 하지만 소춘풍은 후궁이 되어달라는 왕의 제의를 이런 제하에 거절한다. 그녀는 후궁이 되면 평생 다른 남자와 정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궁궐 생활은 싫다고 했다. 그러니까 왕 하나만 바라보고 못 살겠다 이거죠. 보아하니까는 궁궐에 후궁이 천지인데 자기가 기생 출신이 와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곤란을 겪겠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기생 출신이니까 얼마나 얕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러 남자하고 잘 지낼 수 있는데 왕 하나 쳐다보다가 한 남자 제대로 이렇게 즐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성종은 이 말을 듣고 그저 웃으면서 밤새 술을 마시며 그녀와 시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결국은 취하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성종이라는 인물이 그러면 이때 소춘풍이란 이 기생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죠. 실록에 그 정황이 될 만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다. 때는 성종 16년 1485년 11월 16일이에요. 이때의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날 사헌부에서 성종에게 이런 보고를 했다. 선정관 김윤손이 영천군 이정이 데리고 사는 기생 소춘풍을 불러다가 대낮에 간통한 죄는 결장 100대의 고신을 모두 빼앗아야 하며
외방에 붙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관이라는 게 뭐냐면 왕의 그 어떤 군무와 관련된 어떤 비서관 역할을 하는 게 이 선정관이에요. 그러니까 무관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죠. 이 문제로 조정 대신들 간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와중에 정괄은 이런 말을 했다. 김윤서는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은 외방에서 새로운 기생이 올라온 것을 들으면 반드시 집안에 불러들이는데 오래도록 머물러 두지 아니하고 곧 보냈으니 지금 소춘풍을 이정의 집에서 데리고 살았다는 것으로 논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김윤선이 이정이 데리고 사는 기생 소춘풍을 불렀다는데 사실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춘풍은 한 남자에게 이렇게 얽매여 산 기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김윤선은 죄가 없다. 첩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영춘군 이정은 지방에서 반반한 기생이 올라왔다면 집안에 들여 잠시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기 때문에 소춘풍 또한 그런 기생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소춘풍이 이정의 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김윤선, 즉 선정관 김윤선은 죄가 없다. 결국 성종은 이런저런 의견을 종합하여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 내렸냐면 영천군이 여러 번 기생을 바꾸었으나 오랫동안 집안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김윤선이 어떻게 이 기생이 오래 머물지 않았으면 알 수 있었겠는가? 종친의 처벌 백주에 간통한 죄는 용서할 수 없으며 매를 쳐도 무방하다. 다만 지금은 추위가 대단하니 장행 대신 벌금에 바치게 하고 고신을 빼앗아 외방에 유배해 보내는 것이 어떠한가? 그래도 죄를 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김윤순은 벌금을 내고 그리고 유배지를 떠나죠. 그런데 김윤순이 떠난 다음에 성종이 몰래 이 소춘풍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윤순이 한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은근히 후궁까지 제의를 하면서 자기 여인이 될 수 없겠냐 이렇게 했지만은 소춘풍이 거절했다 이 말이죠. 사실 이 소춘풍이라는 여자 대단하죠. 그 당시에 이 기생으로서 후궁이 된다는 건 대단한 용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건자에 오르는 것인데 그걸 거절하고 자기는 기생으로 남겠다. 그리고 한 남자, 즉 임금이라 할지라도 한 남자의 기생으로 첩으로 살지 않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제 후궁 자리보다는 자유로운 기생의 삶이 더 좋다는 그녀의 당찬 태도가 어떻게 보면 조선 기생들의 자부심이 아니었을까. 왕의 제의도 거절할 줄 아는 조선의 기생. 이 소춘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